랄라TV. 안녕하세요. 저는 룰루랄라TV의 룰루쌤. 저는 랄라쌤이에요. 안녕. 네, 우리는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그 일과 동시에 수십 가지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내 감정을 다 일일이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근데 우리 친구들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 친구를 만났고 저 친구를 만나서 결국에는 재밌었습니다.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라고 내가 겪은 수많은 일들을 한 가지의 감정 단어로 표현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내 감정을 자세히 표현해주는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슬프고 어떨 때 화나는 감정들을 느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구체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내 인생의 희로애락인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고고고! 네, 우리는 보통 내가 겪은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친구나 가족들에게 설명할 때 내가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나 가족들이 별로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 이러진 않았나요? 내가 겪었던 사실만 쭉 늘어뜨려 놓는 거죠. 네. 이렇게 내가 겪은 사실만 늘어뜨려 놓으면 그때 그 상황이 재밌게 다가오지도 않고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는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겪었던 사실, 즉 그 정보만 내가 했던 일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했을 대사까지 정확한 정보를 자세하게 준다면 듣는 사람들도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의 희로애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 동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여러분 화면을 보실까요? 자, 물론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고 집에 돌아와서 잠잘 때까지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 4가지를 꼽아봤어요. 네. 바로 희로애락입니다. 어떤 감정들인지 알려드려야겠죠? 네.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 4가지 감정입니다.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 사실만 늘어뜨려 놔서는 절대 생생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감정들을 사실과 사실 사이에 어떻게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게 좋은지 룰루랄라의 학교 하루의 일상 이야기를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룰루랄라가 학교에 갔어요. 근데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조금 일찍 학교에 등교를 했더니 어머!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으로 등교를 했네요. 자, 그때 기분이 아주 기뻤겠죠. 기쁘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수업 중에 옆에 짝꿍이 내 연필을 허락도 없이 빌려가서 연필심을 툭 하고 부러뜨려 놨어요. 아이고.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가요.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지 않고 내 마음도 몰라줘요. 그래서 더 서운하고 슬픈 감정을 느꼈을 거고요. 네. 서운해서 울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선생님이 절 위로해 주시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새 연필 한 자루를 선물해 주었답니다. 마지막에 화가 풀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즐거운 마음이 들었겠죠? 네. 자, 내가 겪은 하루의 일과를 그냥 사실만 늘어놓는다면 저는 1등으로 등교했어요. 그런데 옆에 짝꿍이 연필심을 부러뜨렸어요. 그래놓고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울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다독여 주시고 새 연필 한 자루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라고 네. 끝을 내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중간에 겪었던 다양한 감정은 생략이 되고 마지막 하나의 감정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 상황을 좀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때마다의 감정과
대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음?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등교를 했습니다. 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나! 우리 반에서 제가 1등으로 등교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죠. 와! 내가 드디어 1등이다! 내가 해냈다! 하고 말이죠. 자, 이어서 그런데 수업 시간 옆 짝꿍이 제 연필을 허락도 없이 빌려가서 연필심을 툭 하고 부러뜨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감정은 화가 났습니다. 감정. 그래서 속으로 외쳤죠. 내가 제일 아끼는 연필을 부러뜨리다니 정말 화나! 하고 말이죠. 네. 자, 이어서 랄라쌤이 표현해 주신다면요. 그 다음에 화가 난 상황에서 친구가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운해지는 슬픈 감정을 느꼈죠. 네. 감정까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은 친구에게 다가가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친구야, 이거 내가 아끼는 연필인데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아서 나는 좀 속상한 마음이 들어. 맞아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저에게 토닥토닥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은 다행히도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서 또 연필 한 자루를 선물로 주셨죠.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고 기쁜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아까 사실만 쭉 늘여놓고 마지막에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고 마무리하는 것보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겪은 상황 속에 느낀 마음, 대사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면 듣는 사람도 내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훨씬 더 교감이 잘 될 겁니다. 일단 듣는데 재미있어요. 네, 맞아요. 아,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때 여러분이 정말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만 하는 대사가 아니라 무엇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요? 표정. 맞습니다. 내가 하는 대사와 그 감정에 맞는 표정을 함께 같이 움직여줘야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그리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다양한 감정을 내가 겪은 경험 사이사이에 제대로 넣는 연습 지금부터 해보자고요. 네, 이번 시간 우리는 내가 겪은 이야기를 좀 더 재밌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겪은 내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배운 이 감정 표현들을 부모님과 친구들과 평상시에 대화할 때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일기 쓰기 할 때에도 조금 더 활용해보면 더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네요. 정말. 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걸 활용해서 좀 더 풍성한 이야기, 풍성한 글쓰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재밌는 감정 표현 놀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